안녕하세요. 이 인생에는 기쁨과 격려를 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들이 있다. 하지만 지치고 부정적이며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때때로 여러분은 주변의 관계들이 여러분의 정신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해로운 관계를 어떻게 감지하고 멀리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항상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연민이 부담이 될 때,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들이 그 관계에 감사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모든 사람이 친절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나눔으로 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무로 여깁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 친했던 옛 친구가 기억난다. 그 당시 우리는 모두 열악한 직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자주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상사가 그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그녀의 말을 듣고 격려하고 심지어 그녀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도움을 주든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여전히 오래된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만 결코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으면 그녀는 즉시 상황을 비난하고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너무 가혹한 운명을 탓한다. 나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대화는 마치 세상이 온통 그녀에게 불공평한 것처럼 불평과 부정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동정을 기대했지만 결코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풀어줄 누군가를 찾고 싶을 뿐이다. 계속 듣고 위로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쓸 힘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심하다고 비난하고 떠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구원자를 찾을 것이다. 나중에 저는 친절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감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유가 아니라 부담이다. 당신을 피곤하고 부정적으로만 만드는 관계는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경청과 반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 정성의 도구로 변할 때,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들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항상 믿었다. 하지만 경험해 볼수록 친절은 항상 성실함으로 보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동료가 서울에 있었다. 그녀는 막 회사에 들어왔고 아직 많이 어색해서 나에게 자주 안내를 부탁했다. 저는 기꺼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감사함을 표하며 항상 "언니 정말 착해요. 언니 없으면 못하겠어요. 와 같은 달콤한 말을 한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울 일이 있을 때만 나를 찾아오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배려한 적은 없다. 내가 내 일에 바쁠 때 그녀는 화를 내고 심지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녀가 나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이전에 친해지기 어렵다고 불평했던 다른 동료와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막 승진했고 그녀는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친구, 동료, 심지어 친척일 수도 있다. 그들은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친절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아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고 계속 보내면 머지않아 지쳐서 자신을 잃을 것이다. 나중에 저는 누군가를 믿기 전에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친절은 선택이지만 친절하기 위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치고 상처받고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관계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시끌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감각해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언을 배우세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소중히 여기고 섬심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해요. 한때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동료 친구를 계속 도와주기도 했다. 그녀는 자주 나에게 서류 수정, 업무 설명, 그녀의 삶에 대한 한탄 듣기 등 사소한 일부터 개인적인 일까지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항상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점점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너무 바빠서 거절했을 때 그녀는 짜증을 냈다. 예전에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지금은 왜 달라? 그 순간 나는 지나친 정순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저는 한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부탁을 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내 일이 있으니까 너 혼자 해봐. 그녀는 점점 나를 떠나 의지할 다른 사람을 찾았다. 그때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난처함이 없었다. 대신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제때 못한다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한계를 설정할 줄 알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운다. 예전에 나는 내가 충분히 성실하다면 누군가가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 가족, 관계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결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것만 벗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로만 배려를 하는구나 라고 나무랐다. 그 순간 나는 특히 그들이 바쁘고 싶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감당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는 멈추고 더 이상 그 피곤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훨씬 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얻은 조언은 건강한 관계, 즉 존중과 나눔을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관계 대신에 말이죠. 한때는 아무리 피곤하게 해도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렵고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렵고 내가 떠나면 그들이 내가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두렵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해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비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늦은 저녁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수년간 도와주려던 친구로부터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던 기억이 난다. 처음으로 나는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까요? 부정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공유합시다.